100배 유출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일단 먼저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KT 소액 결제 용의자 공항 입국장에서 잡았다. 네. 이 사실 KT 소액 결제 이거 괜찮은 거야. 이 용의자도 안 잡히고라고 했었는데 어제 공항 입국장에서 잡았습니다. 그 얘기 잠깐 영상으로 보면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죠. 바로 지금 저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 블러를 모자이크를 좀 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양쪽에 팔이 잡혀서 나오고 있는 마스크를 쓴 저 회색 옷을 입은 사람 보이시죠? 바로 저 사람이 용의자다라는 거예요. 출국장이 아니라 입국장에서 잡았다는 얘기는 용의자들 해외에 있다가 요번에 잠잠해지나 싶어서 다시 들어오는 길에 바로 공항에서 붙잡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볼까요? 경찰 40대 중국 동포 2명을 수사 중이다. 아까 본 그 회색 옷을 입은 그 용의자를 포함해서 한 명 더 2명을 다 잡았는데 둘 다 중국 동포.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인이라고 봐야겠죠. 중국 동포 2명 다 이 용의자로 현재 2명 잡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두 사람은 우리 서로 몰라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진짜 모르는 건지 그래서 정말 점조직 형태로 해외에서 지시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이 사안은 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KT 소액 결제도 저희가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잡긴 잡았죠. 더 잡아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잡긴 잡았는데 진짜 문제는 저희 오늘 키워드에도 나왔죠. 다음 기사 볼까요? 롯데카드 해킹 데이터입니다. 첫 신고에 100배가 유출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달 1일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금융당국에 1.7GB 데이터가 유출이 됐습니다. 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국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200GB가 유출이 된 걸로 추산이 된다. 추산이란 얘기인즉슨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 거야. SKT 피해 큽니다. 유심이다. 유출이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만 요때 유출된 양의 20배가 요번에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200GB가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양도 놀랍긴 한데요. 이게 200GB 어떻게 이렇게 많이 유출이 돼서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신고하면서 도둑 들었어요 신고하는데 뭐가 얼마나 훔쳐갔는지 모르고 그냥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보 유출 사태에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네. 절도 사건입니다. 정보 역시도 재산과 같이 누군가 훔쳐간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휴대폰을 도둑 맞았다 하면 네. 내 눈앞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내가 도둑 맞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어느 정도 특정과 그 가액도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정보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도 도대체 내가 도둑을 맞은 건지도 모르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어떤 이 신고, 내가 도난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지 시점도 늦은 것이 현실이고 현재 지금 200GB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이게 1000만 기가바이트가 될지도 모르는 게 사실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알 수 없지만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이 대기업 롯데카드는 알아야만 한다.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네. 최소 이 정도 기가바이트에서 최대 이 정도 기가바이트는 도둑을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는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최초 신고와 달리 지금 너무나도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정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얼마나 훔쳐갔는지 이런 걸 가늠하기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롯데카드 입장에서는 최소 이만큼 최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거는 어느 정도 제시는 해야지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 양이 많지만 그래도 피해자 수적으로는 좀 적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럼 대체 몇 명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지금 몇 명으로 이 추산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롯데카드 데이터 1.7GB 털렸다 더니 피해자 100만 명이 넘을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100만이라는 수도 크긴 커요. 근데
100만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이상일 수 있다. 넘을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오늘 나온 다른 조간에선 수백만이다라고까지 제목으로 바꾼 것도 봤었는데 오늘 오후에 롯데카드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관건은 이게 사과로 될 수 있는 건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임 변호사님 뭐 유출된 정보로 뭐 결제를 어떻게 해서 무슨 재산적 피해가 났습니다라는 거는 없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피해가 실질적으로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직접적인 결제 피해가 없으면 정보 유출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결국 피해 보상이 핵심인데 이 정보를 해킹범들이 왜 탈취해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지금 탈취한 즉시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해킹범들은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다른 정보들과 가공하고 결합을 해서 아하.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이것을 어떤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유출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 유출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정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공포인데 그렇죠. 기존의 우리 법 체계 하에 손해배상 체제로 들어오면 손해가 입증이 돼야지 그만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대로 이 정보 유출의 피해만큼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어떤 그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관리하라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우리 여러 번 방송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 통제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이번 사태로 돌아와서 피해 보상은 지금 롯데카드에서 오늘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네. 관련되는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을 하겠다고 일단 1차적으로는 밝히겠지만 그 손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그 부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들 이 고객들,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손해의 범위와 롯데카드에서 생각하는 손해의 범위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건 서로 벽 보고 딴 얘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데카드에서 오늘 오후 뭐 1시, 2시쯤 일단 이 사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과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지금 모은 이 해킹된 정보에 플러스 뭔가를 더해서 가공을 해서 가장 최고값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이걸 활용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유출된 정보가 지금까지는 뭐냐는 거죠.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느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추산이에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내역뿐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 개인정보의 일부가 유출된 걸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더 가공을 해서 좀 더 비싸게 팔 시기를,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카드 번호가 일단 유출이 됐다고 하면 임 변호사님, 우리 카드 번호하고 뒤에 CVC, 뒤에 세 자릿수 그거 넣으면 바로 그냥 결제되긴 하는 거거든요. CVC는 유출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가능성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결제 특히 해외 같은 곳에서 하려면 카드 번호 있어야 되고요. 네. 유효 기간이라고 하죠. 그쵸. 이제 실물 카드에 적혀 있는 그 유효 기간 그리고 카드 뒷면에 나와 있는 그 카드의 고유 번호라고 볼 수 있는 이 CVC 번호 정도 있으면 사실상 결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물론 본인이 이제 문자 서비스 같은 걸 해두면 즉시 어떤 결제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탈취범들이 지금 당장 이 결제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떤 좀 사태가 잠잠해지고 시간이 흐르고 다른 정보와 가공을 해서 이제는 탈취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오늘 금융당국과 그리고 롯데카드 측의 발표 좀 네. 들어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정보들은 탈취된 바가 없는지도 끝까지 조사할 필요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들은 더 탈취된 부분이 없는지까지도 끝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임 변호사님. 그래서
그럼 롯데카드 사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럼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저도 안타까운 지점인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도둑이 들면 네. 내가 우리 집 문을 잠가야 되는데 네. 내 개인정보는요. 내가 지금 그 저장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저장소를 롯데카드가 갖고 있는 것이어서 롯데카드 문 잘 잠궈주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는 거죠. 네. 이미 내 정보가 탈취됐다면 이제 와서 탈퇴를 한들 이제 와서 롯데카드 해지를 한들 네. 이미 내 뺏긴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롯데카드 측에서도 이제 회원 탈퇴 절차라던가 이 카드를 교체해주는 작업 등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카드를 다시 발급받고 이런 보안 조치들을 취하는 거는 앞으로의 그런 피해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좀 현실적으로 이미 탈취된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막연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롯데카드 해지하고 정지하고 이런 사안들은 추후적으로 이후에 있을 추가적인 정보 탈취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탈취가 된 부분들에 대해선 도둑 손에 들어가 있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오후에 있을 롯데카드 입장 표명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